100세 시대가 되면서 노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질환이 바로 치매라고 합니다.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알츠하이머를 비롯한 치매 환자들이 크게 늘고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치료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현상을 유지하는 질병이 바로 치매다. 현상을 늦추는 질병이 바로 치매다. 이런 이야기들도 참 많이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돈키호테의 척척 박사님, 보성한 의원, 이만희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치매라는 질병, 방금 제가 또 이야기를 했지만 현상을 유지하는 혹은 현상을 늦추는 질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의학에서도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일반적인 정상적인 네. 노화 과정인데 천천히 노화되시는 분이 있고 좀 빠르게 노화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빠르게 노화되는 원인이 네. 이런 전 단백질에 의한 이제 우리 뉴런이라고 하죠. 이제 뇌신경 세포의 어떤 그 프라그 잇몸에 끼는 프라그 같은 것이 뇌세포에 껴서 더 빨리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65세 이상에서 현격하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뭐 다시 노화를 되돌린다라기보다는 또 유전적 소인도 굉장히 강하니까 유전적인 건 막는 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죠. 일반적인 생각으로도 그래서 늦추는 데 주력을 하고 개중에는 또 초기에 잘 적응을 하면 거의 정상에 가깝게 회복되시는 분들도 한방에서는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는 것이 또 권장되죠. 그렇죠. 우리가 치매 얘기를 할 때 알츠하이머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네. 알츠하이머와 치매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네. 치매의 종류 중에 가장 흔한 저희가 이제 그 알츠하이머라는 분이 독일 의사신데 1907년에 이제 이렇게 뇌가 이렇게 노화가 되더라. 네네. 정상적인 노화가 아니고 인지력 장애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게 문제더라라고 찾아내신 분 이름이라서 대단히 어려운 병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이제 치매 환자분들 중에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는 그 원인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치매에도 다양한 종류들이 있다라는 건데 몇 네. 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습니까? 보통은 4-5가지 정도는 나누고요. 이제 가장 많은 알츠하이머 대부분을 차지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혈관성 치매라 그래서 중풍 환자분들. 또 이제 혈관성과 비슷한 유형의 알코올성 치매라든지 뭐 전두엽, 전축두엽 뭐 치매라든지 뭐 루이소체 치매 같은 이제 다양한 것들이 또 좀 있습니다만 그것들은 이제 알츠하이머에 비해서 대단히 적은 편에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원인은 대략적으로 알겠는데 네. 원인은 다르지만 증상은 어느 정도 다 비슷한 거예요. 치매라고 하면. 비슷합니다. 같지는 않습니다. 치매의 어떤 이제 진단 항상 걱정하시고 뭐 여러 가지 건망증과도 이제 막 헷갈려하시고 하잖아요. 기본은 그렇습니다. 알츠하이머는 치매 중에 가장 전형적인 치매로서 천천히 진행한다. 저희가 노화가 급격히 오는 경우보다는 천천히 늙지 않습니까? 그쵸. 부지불식간에 그런 식으로 천천히 진행되는데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그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것은 기억력 장애죠. 건망증과 헷갈리는. 네. 그래서 기억을 못한다는 겁니다. 특히 근래의 것을 기억을 못하죠. 과거의 것보다. 근데 이런 것이 점점 이제 심해지다가 과거의 것도 기억을 못한 상태로 가기도 합니다만 기억력이 1번. 그다음에 이제 언어 장애가 나타납니다. 말. 그래서 대화를 할 때 가끔 혹시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주디님 전날 술 많이 먹었어. 그 다음날 숙취가 있을 때 말을 하다 보면 단어가 잘 안 떠오르죠. 그래서 말을 하다 보면 거기 있잖아. 거기서 걔가 그렇게 이렇게 했잖아. 기억 안 나? 그거? 이렇게 하게 되죠. 왜? 명사가 생각 안 나기 때문입니다. 뇌의 작용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술을 드신 것도 아닌데 대화가 대부분 그거 저거 이런 식으로 대명사형 언어를 이제 수행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또한 그래서 대화를 그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것이 치매의 어떤 진행 그 소견이다라고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언어 장애. 그다음에 이제 진압력 장애입니다. 진압력이라는 것은 이제 뭐 남쪽을 가리킨다 이런 뜻이긴 합니다. 네. 이제 영어로는 오리엔테이션 이라 해서 동쪽을 가리킨다. 우리가 미리 어느 방향을 인지해서 앞으로 절로 나아갈 것이야 라고 가리키는 것이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자기 어떤 시간적인
공간적인 나의 위치 또는 이제 대인 관계 그 사람이 누군지를 파악하는 이런 시공간적 감각 능력을 진압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아버지 오늘 며칠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2월이잖아요. 네. 그런데 10월 이렇게 대답하신다든지 여기 어디예요? 그러면 집인데 학교 뭐 이렇게 한다든지 또 저 누구예요? 그러면 누구세요? 한다든지 이런 이제 시간, 공간, 이제 대인 관계 이런 것에 대한 진압력이 떨어지는 것. 여기서 더 이제 넘어가면 그런 세 가지가 잘 안 되면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판단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평상시에 쉽게 하던 거, 가전제품 만지는 거라든지 쉽게 하던 문 열고 가는 거라든지 쉬운 세수라든지 이런 것들 대소변 가리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여기서 더 나가면 이제 감정적인 거, 선망이 온다든지 망상장애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뭐 포악해진다 이런 것들도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가면 이제 중풍 환자분들 오래 누워 계신 분들처럼 전신적인 신체 장애, 욕창 이런 것까지 발달하는 게 그 알츠하이머의 전형적인 것인데 이 알츠하이머의 전형적인 증상을 기타 다른 치매들이 조금씩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 설명드렸지만 이 부분이 이제 치매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가 되겠죠. 지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언어 장애도 마찬가지고 어떤 특징적인 걸 들으시면서 내가 요즘에 살짝 그런데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듣는 뭐 광고에서도 그렇고 홈쇼핑 뭐 이런 데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경도 인지 장애. 네. 이것도 위험한 건가요? 이제 인지 장애라는 판정을 받는 것인데요. 네. 결국은 저희가 치매를 판정할 때도 판정을 받아서 장애 등급이 인정이 되면 국가에서 지원이 나옵니다. 그럴 때 치매도 경도, 중등도, 중증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저희가 건망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인지장애란 아까 말씀드린 기억력과 언어장애와 진압력 장애 이런 것을 이제 동반된 물론 경증이긴 하지만 그런 것이 동반되는 질병 단계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듣는 경도 인지 장애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증상들이 간혹 가다 내가 요즘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네. 요즘 들어서 내가 단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그거 있잖아 왜 그거 하고 조금만 고민하면 예전엔 생각이 났는데 네. 요즘에는 끝까지 생각이 안 나고 결국에는 그냥 나중에 찾아봐야 생각나거나 아니면 그냥 넘어가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나 네. 이런 분들이 요즘에 내가 경도 인지장애인 것 같아 뭐 이렇게 많이들 쓰시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그렇게까지 보일 건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뇌가 얼마나 부하가 많이 걸리느냐. 치매도 마찬가지로 다 뇌 문제이듯이 부하가 많이 걸리면 정상적인 뇌에서도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로를 했다든지 수면이 부족했다든지 음주를 많이 했다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뇌가 이제 너무 지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정확한 단어를 잘 못 찾아낼 수 있는데 그런 요소까지 뭐 경도인지 장애로 이제 생각하실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질문 주신 분 중에서 건망증이 심해지면 치매가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건망증이 가끔 가다 있었는데 요즘엔 내가 왜 이렇게 건망증이 심해지지? 이게 어떤 신호라고 보여질 수 있는 건가요? 어때요? 물론 이제 평소보다 건망증이 심해졌다면 치매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의 뇌 기능이 문제가 생겼네 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 주변 환경 중에 내 뇌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영양의 문제일까? 스트레스일까? 수면일까? 등을 판단하셔서 해결하면 좋아지시는 거고요. 건망증은 실제 치매의 존조라면 그런 이제 어떤 기억력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린 언어 능력과 진압력 장애 같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동반됐을 때 이제 걱정을 하시면 되겠고 그 전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단지 중요한 것은 가족력이 또 중요합니다. 알츠하이머는. 맞아요. 네. 그래서 알츠하이머 전체 환자의 한 60%가 유전적인 영향, 그래서 유전자적인 그 소인을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내 가족력이 있는데 기억력이 좀 떨어져라면 이제 조금 그래가지고 생활을 잘 했는데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제 검진을 이제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588님께서 유전적인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한의학적인 치료법이 있을까요? 라는 말씀 주셨어요. 네, 유전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바뀌지 않는 내가 타고난 것이라는 뜻이죠. 그런 거 처음에 쭈디님이 말씀하셨듯이 늦추는 것입니다. 그것 늦추는 것이 치료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법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치매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몇천 년 전에도 있었겠죠. 그럴 때부터 누적된 치료들이 있어서 그것을 늦추게 하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뇌에 직접적인 어떤 약물 투여를 통해서 이제 작용하는 방법과 저희가 이제 뇌를 훈련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운동 같은 거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러냐면 또 이제 손으로 무슨 작업을 해라, 무슨 뭐 찰흙 빚는 것을 해라 이런 소리들 많이 하는 구슬 것이 깨는 거 뭐 이런 그렇죠. 거. 그런 것은 말초 근육들을 사용하게 되면 손발을 사용하게 됐을 때 그 근육에 명령을 주는 뇌의 신경이 활성화되거든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과 유사한 침이라든지 뜸이라든지 몇 가지 그런 침자리들 신경에 직접 연결된 자리를 자극함으로써 뇌를 다시 훈련시키는 그런 치료법들이 실제로 존재하죠. 뇌에 직접적으로 약물을 투여한다. 어떻게 이런 직접적으로? 부분 때문입니다. 아, 뇌를 어떻게 넣지? 걱정이 되시잖아요. 사실은 근데 뇌의 영향은 뇌혈관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영향을 주냐면 음식이 영향을 주죠. 마찬가지로 이제 한약은 식물에서 추출한 것들이기 때문에 음식처럼 쉽게 접근한다는 뜻이고요. 일반적인 이제 서양의학적으로 치매에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은 사실은 좋은 약들도 많고 강한 약들도 많이 있는데 뇌에는 BBB라 그래서 베리어 막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거쳐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런 막이 없다면 굵은 입자가 뇌혈관으로 들어가면 중풍이 오잖아요. 그러지 않게끔 정상적으로 막의 수행 능력이 필요한데 항생제라든지 기타 이런 화학약품들이 입자가 커요. 그래서 걸리죠. 그래서 뭔가 약을 이제 그 무기질을 사용한 약을 쓰고 싶어도 그런 부분 때문에 잘 못 쓰는데 이제 한약류는 뇌에 접근이 쉽기 때문에 그런 약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알루미늄을 많이 섭취하면 알츠하이머가 생길 수도 있다. 이건 맞는 얘기인가요? 예, 초기에 그런 논문이 나왔고 실제로 그런 경향성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핫 이슈가 되어 썼습니다만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다. 꼭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알루미늄의 어떤 대사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단백질 그런 스파크에 의해서 플라그들을 만드는데 기여를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추측이 되지만 확정적으로 의학계에서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이야기 여러 가지 치매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증상을 보이는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미자님이 저희 친정 엄마가 전화 통화를 하면 했던 이야기를 또 하면서 그때 엄마 그 얘기 했잖아 기억 안 나요? 라고 하면 그때 했나? 하셔서 걱정이 되는 마음에 검사를 했는데 치매는 아니라고 하시네요. 근데 너무 많이 깜빡하셔서 어찌 해드려야 될까요? 라는 말씀 주시네요. 그것이 이제 가장 걱정하시는 이제 건망증. 저희가 젊은 사람들의 건망증은 약하게 오거든요. 뭐 깜빡깜빡 그런지 어머니들은 했던 얘기도 하고 했던 얘기도 하고 이제 하시거든요.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이 항상 있기 때문에 한 10분 전에 했으면 그건 옛날에 한 거고 새로 다시 또 하고 이렇게 하시는 이제 영역인데 그것이 이제 어떤 진압력의 상실 내가 어디 있는지 또는 내가 누군지 상대를 알아본다든지 또 이제 일상적인 행동 뭐 건전지를 갈아 낀다든지 뭐 인터폰을 폰 번호를 충분히 누를 수 있다든지 이런 정도만 된다면 아직까지는 그런 쪽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했던 말씀을 처음 하시는 것처럼 또 하시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어떤 증상을 보이시면은 병원에 좀 모시고 가야 될까요? 예, 아까 제가 길게 설명드린 이유가 이런 답변이 다 거기에 있는데 한번 다시 이제 되짚어 본다면 지금 같은 기억력 장애가 있을 때 건망증이 심해지셨는데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건망증과의 차이가 내가 저거 저기다 놨었지라고 나중에 기억이 나잖아요. 냉장고에다가 핸드폰을 놨어요. 냉장고 안에 열고 아까 이거 꺼낼 때 그랬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건망증인데 기억이 나면 네 이게 왜 여기 있지? 또는 이제 라면을 끓이다가 갑자기 내가 여기 왜 있지? 이런 식으로 원인 자체 동기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심한 기억력 장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서 더불어 두 번째 언어에 대한 능력이 갑자기 확 떨어지시면서 그리고 말수도 줄어드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이점 이제 치료에 이제 들어갈 때는 진압력 장애. 진압력이 말은 어렵지만 시간을 잘 모르고 장소를 잘 모르고 사람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여기까지 갔을 심각한 때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질환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가족이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청력이 이 알츠하이머 치매와 상당히 연관이 깊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청신경은 이제 이 측두부에 이제 음. 감각 센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들어왔을 때 그 소리를 뇌에다 저장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치매가 나타난다는 것은 뇌를 찍어봤을 때 CT, MRI, PET 이런 걸 찍어봤을 때 뇌 위축이 따라오거든요. 뇌 위축이라 하면 저희가 호도를 깠을 때 오래된 호두를 까면 삐쩍 말라 있죠. 맞아요. 예. 그런 거 진짜 모양이 비슷하게 뇌가 이제 위축되거든요. 단백질이 여기저기 낑기면서 이 뉴런 그 뇌세포들이 활동을 못 하니까 우그러드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가장 먼저 빨리 오는 것이 그 측두엽, 전두엽과 측두엽 영역에 잘 오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청신경 쪽이 작용을 못 하고 오히려 그 신경이 착란을 일으키면서 환청, 뭐 애국가가 들려요. 누가 날 불러요. 이런 노래가 들려요라고 뇌에 저장돼 있던 소리가 과거에 이제 저장돼 있던 것인데 귀 쪽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통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아 이거 정신과 질환 아닌가 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나중에 검사를 해보면 이제 그 치매에 의해서 뇌 위축이 이제 그런 쪽으로 청각에 영향을 주는 경우 또 그것은 이제 난청도 동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난 노인성 난청이 왔는데 치매인가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노인성 난청과 직접적 연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청각의 신호가 잘 온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럼 전두엽이나 측두엽을 다치신 분들이 치매 증상을 같이 겪으실 가능성도 높겠네요. 논문에 의하면 아직 직접적으로 외상이 치매를 유발한다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는 없지만 이제 치매 유전자가 있는 분이 외상 두부의 외상을 입게 되면 당겨지고 증세가 빨라지고 뭐 이런 이제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치매가 최근 기억부터 잃는다라고 하는데 주위에서 어떻게 해주는 게 도움이 될까요? 7133님. 저희가 이제 그 MRI, CT를 찍었을 때 진단을 내려서 장애 등급을 받으시잖아요. 그때 해마를 이렇게 봅니다. 근데 해마가 이제 해마의 어떤 해마도 결국은 신경 핵들이거든요. 이제 신경 물질을 분비하는 얘들이 위축돼서 다 달아 있습니다. 걔네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해마가 왜 중요하냐면 일화기억이라고 해서 우리가 오늘 일어난 일, 제가 방송한 일이 뇌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해마에 저장됩니다. 그랬다가 밤에 잘 때 렘수면 단계를 거쳐서 이제 뇌에 저장을 하거든요. 전기적 스크래치로 저장을 합니다. 이러면서 다음 날도 기억이 되는 것인데 해마가 워낙 달아있다 보니까 치매, 노인성 알츠하이머 치매에 의해서 저장을 별로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일 생활하시지만 그날 일어났던 일이 거의 기억이 안 나시는 겁니다. 아주 굉장한 자극을 받았던 그런 일들만 충격적인 일들만 기억을 하고 그러다 보니 과거에 저장돼 있던 어렸을 때의 기억만 이제 기억을 하시는 그런 이제 치매의 특성을 보이게 되죠. 그럼 치매 환자분이 더 좋아지실 가능성은 없어요? 초기에 이제 빨리 치료하셨을수록 좀 더 좋아지게 만드실 수 있고요. 근데 그것이 한시적입니다. 또 다시 나빠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다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이라는 것은 노화의 속도가 타고나져 있잖아요. 빠르게 치매가 진행될 건지 아니면 천천히 진행될 건지에 따라서 천천히 진행될 유전자이신 경우에는 치료에 의해서 호전을 보이시는 분들이 왕왕 있고 대부분은 빠르게 내려가는 악화 속도를 느리게 하는 정도의 이제 치료를 하게 되죠. 유전인자가 있다. 나는 가족들이 좀 대부분 치매를 좀 앓으셨다라고 한다면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까요? 평소에? 두 가지 요소입니다. 부모님이 젊을 때 치매를 또는 그러니까 치매도 65세 이상의 노년기 치매가 있는가 하면 65세 이전에 오는 초록이 치매가 있습니다. 초록이 치매. 초록이 치매는 사실은 약간 그 유전자의 돌연변이 이런 거로 인해서 잘생기는데 가족력이 굉장히 높거든요. 젊어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굉장히 빨리 대처를 하고 젊었을 때부터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간혹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뭐 95세인데 뭐 100세가 다 되셨는데 치매야 이렇게 된 우리도 어떡하지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살짝 다른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65세를 기준으로 그 치매는 5년에 2배 정도 확률이 올라갑니다. 70세에 2배, 75세에 4배. 그렇게 90세에 32배 정도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와. 그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거라서 90세 이후에 오신 치매라면 그것은 유전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네. 누구나 이제 뇌 노화가 올 수 있는 연령대에 온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90대 이후에 아버지도 왔는데 큰아버지, 삼촌도 다 왔다면 조금 걱정이 되지만 다른 형제는 괜찮은데 우리 부모가 90이 넘으셔서 아주 연세가 많으실 때 오신 치매라면 어떻게 본다면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초록의 치매 좀 젊으셔서 오셨다. 그럼 나는 어떤 대비와 어떤 예방을 해야 돼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고기 음식물 조절을 또 많이 해야 되고요. 생활 패턴 조절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미 유전자에는 돌연변이형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의 진행 속도를 늦추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와 관련돼서 내가 발생해서 치료를 해야 될 단계의 어떤 노후 준비, 금전적이거나 여러 가지 가족 간의 어떤 준비가 미리 이루어져야 되겠고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국가 지원 정책들이 그쵸.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쪽도 많이 알아보시고 이런 이제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고기를 조금 멀리하고 하는 것들이 평소에 뇌 건강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실제도 도움이 됩니다만 물론 치매와 상관없이 영양이 불량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또 이제 근손실이 오거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저희는 고기를 드시게 합니다. 특히 이제 마블링이 적은 붉은살 계열로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만 치매형이나 이런 쪽인 경우에 이제 포화지방산 계열이잖아요. 네. 그런 것을 많이 드시게 되면 치매 확률이 3배 정도 올라간다고 하고요. 저희가 뭐 참치, 꽁치, 삼치, 이렇게 등푸른 생선 이런 류를 많이 먹으면 치매 확률이 70% 내려간다라는 이제 연구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편적입니다만 또는 이제 녹황색 채소라든지 이런 걸 많이 먹으면 뭐 30% 내려간다. 커피를 하루에 한 잔 정도 먹으면 좀 도움이 된다. 티 같은 거를 또 물 종류를 많이 먹어도 좋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좋은 논문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음식물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죠.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뇌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 한의학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일단 뇌의 노화는 1번은 수면입니다. 푹 자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어떻게든 푹 자야 되고요. 네. 어제 술을 엄청 먹었으면 다음날 12시간씩 자야 됩니다. 그래서 뇌를 쉬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 수면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음식 아니면 이제 운동, 이제 가벼운 운동 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유전적인 부분이 있다면 좀 집중적인 이런 부분까지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이제 자기의 어떤 뇌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런 것을 건강검진이 이제 잘 발달돼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또 빨리 찾아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술, 담배 이런 것까지 관리해서 하신다면 조기에 찾아낼 수 있겠고 또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한다면 비만이 중요합니다. 비만. 예, 비만 관리라든지 고지혈이라든지 혈압, 당뇨까지 전부 치매를 앞당기는 그런 이제 기저질환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관리까지 전반적인 관리가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이 치매와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고 또 경도 인지 장애에 대해서도 어떤 경계선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 많이 궁금해하셔서요. 저희가 또 다음번에도 이어서 이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